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임대입니다. 임대주택이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이 수요가 전세 수요는 많은데 공급 물량이 적어서 그렇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서. 그러니까 매매로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자. 임대주택을 많이 도생주택이든 빌라든 원룸이든 이런 것들을 많이 공급을 좀 확대하면 수요와 공급의 논리가 좀 맞아 떨어져 가지고 전세가 비싼 여건이 매매로 가기는 같은 그런 건 없어질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에서 요게 이제 가장 큰 거죠. 그런데 요 앞에 뭐가 붙어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붙습니다. 자, 공공임대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니까 정부가 자기들 땅에다 자기가 지어서 연구임대. 지금 뭐 이미지도 좋고 그러니까 짓기만 하면 잘 나가죠. 근데 요거는 거의 아파트죠. 소형 아파트. 그리고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요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단감을 던졌냐면 공공임대에 대해서도 세제입니다. 예. 첫째는 이런 민간이 이런 임대주택 사업을 한다고 하면 대출 이자를 저리로 주겠다. 아까 얘기한 거. 2%로 현재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1.5%까지 더 떨어뜨리겠다. 일단 메리트는 있어요. 돈 빌려주는 거. 한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겠다. 그 다음에 주택을 이렇게 대출 이자 할 때는 지금까지는 6천만 원 이하의 연 5%짜리였네요. 지금 그 일반적으로. 6천만 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이라는 전제 조건을 붙였었어요. 지금까지는. 6천만 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사서 임대를 주겠습니다. 할 때는 그 매입 자금을 대출을 해줬다는 거죠. 5%짜리로. 근데 1.5%로 대출을 낮춰주면서 지금 이것을 수도권 같은 경우는 1억 5천까지 지방 같으면은 7억 5천까지 해서 미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도 해주겠다. 기존 주택은 지금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런 집을 사가지고 세를 줄 때 그것까지도 이자를 낮춰서 임대사업을 하도록 해주겠다. 일단 돈 가지고 일단 나온 겁니다. 대출금. 즉 은퇴하신 분들이 자금이 딸려. 그러면은 예전에는 미분양 주택만 신축, 사람이 안 사는 집만 찾아서 그거를 사가지고 세를 줬어야 돼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요 역세권에 현재 나온 매물이 비록 오피스텔 형태든 뭐든 사람이 살고 있는데 요것을 2기 10개짜리 받아서 세 주면 딱이야. 요 8월달 대책 나오기 전까지는 안 됐지만 지금은 할 수 있다. 그러면 갖다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 개인적인 의견을 붙으면 요거 받았다가 나중에 잘못하면 공공임대로 갑니다. 공공임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월세 제대로 못 받아요. 본인 마음대로 못 올린다는 얘기요. 집주인이 가장 괴로운 게 세에 못 올리는 거요. 두 번째, 세원 노출되는 거. 그나마 제대로 올리지도 못하는데 받은 그 월세가 국세청에 100% 보고가 돼요. 공공임대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를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물어야 돼요. 근데 이런 족세를 만약에 안 차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그런 것은 알아서 잘 융통성 있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돈을 주고 공공임대성으로 이렇게 혜택을 줄 때는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구청에 가서 사업자 등록하셔야 되고 세무서에 가서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월세나 이런 것들을 언제 얼마큼 올랐나를 분기별로 월세계약서 첨부해서 신고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대출에 대한 혜택은 풀어줬어요. 두 번째 아주 재밌는 게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매입임대사업자입니다. 건설임대사업자도 있지만 주로 매입임대사업자가 돼요. 매입임대사업자의 연역을 보면은 이래요. 임대사업자 하면은 사업자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주택임대 하시는 분들. 세무서에도 사업자 등록 안 하고
구청도 안 하고 그냥 임대 주는 분.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하고 구청은 안 하고 임대 주는 분. 그 다음에 세무서도 사업자 등록하고 구청도 사업자 등록하고 임대 주는 분. 집세 주는 분들 물어보시면 이 세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 종류 중에 하나인데 어찌됐든 집을 임대 주면 이번은 사업자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주택 임대 사업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구분이 안 되겠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세무서에도 안 하고 구청도 안 하고 세 주는 분은 요거는 그냥 주택 임대, 사업자라는 말은 붙이면 안 돼요. 사업자 등록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세무서에만 사업자 내신 분은 주택 임대 사업자. 구청에까지 사업자 낸 거는 매입 임대 사업자. 세 개 다 틀려요. 세무서만 사업자 등록하신 분은 그러면 세무서와 구청을 의무적으로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구청은 하기 싫으면 안 하시면 돼. 구청에 사업자 등록하면은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가 되고요. 구청이 안 하고 세무서만 하면은 그냥 주택 임대 사업자만 됩니다. 즉 세금만 제때 내든지 뭐 알아서 세금 처리만 하시면 끝이요. 근데 요번은 세무서에 세금 처리도 해야지만 구청의 매입 임대 사업자가 되신 분은 5년 이내에 못 판단다든지 어떤 뭐 다른 것을 뭐 샀을 때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한을 받아요. 제한을 받는 대신 취득세를 좀 깎아주고 재산세도 좀 깎아주고 구청이 걷어가는 세금 있잖아요. 구청이 걷어가는 게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들이죠.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 그런 것들은 국가에서 걷어가지만 그런 것들을 좀 깎아줍니다. 다른 세금들을. 그 대신 조건이 좀 까다롭게 5년 이내에 팔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뭐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8월 달이나 4월 달 나온 대책은 주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위에는 해당이 없는 겁니다. 위에는. 그러니까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을 내놓고 아래의 혜택을 받으려는 분이 가끔 있어요. 이 아래의 혜택을 받으려면 아래로의 구청까지 등록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요거 등록하게 되면 까다로운 점도 있다는 거는 같이 알고 하셔야 돼. 저는 현재의 제도로는 요렇게 요것만 하던 분이 요거 하겠다고 오시면 주로 말리는 편입니다, 저는. 근데 요번 8월 달에 나온 대책이 입법화가 되면 하라고 해요. 8월 달에 나온 대책이 입법화가 되면 이제 하라고 할 거예요. 오늘 강의의 가장 핵심이 될 겁니다. 임대사업의 연역을 보면은요, 2003년도에 시작이 돼요. 2003년도 10월 29일, 경제부총리가 텔레비에 나와서 무슨 소리를 하냐면, 앞으로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제도를 도입을 해서 60%의 세율로 세금 때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집 많이 가진 사람은 큰일 났죠. 그러면서 예외조항으로 집이 3채 이상이라 하더라도 임대를 준다면, 임대주택을 하신다면 빼주겠다. 임대주택 사업을 한다면 60%가 아니라 6에서 35%의 일반 세율로 세금을 때리겠다. 그러니까 60% 맞기 싫으면 임대사업을 해라.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임대사업은 요거일까요? 네, 요겁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임대사업은 세무서에만 가서 등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런 매입 임대사업을 하신 구청 등록하고 세무서 등록하고 하면 요거 안 하고 요거 한다. 요 말이 무슨 얘기냐면 60% 안 걷고 세금 안 걷어갈게 이 말이 아니라고. 60%로 안 걷고 6에서 35%로 걷어갈게 이 말이야. 즉 세금을 안 걷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오. 걷어가는데 남들하고 똑같이 걷어갈게. 더 많이는 안 걷어가고. 여기에서 등장한 거예요. 여기. 그러면서 조건은 무지하게 까다롭습니다. 어떻게? 첫째 조건. 몇 채? 5채 이상. 이것도 한 지역. 그 다음 몇 년 세죠? 10년. 이 당시에 나온 조건이. 10년 이상 세주래.
세 번째, 국민주택 규모 이하. 면적도 큰 건 안 돼. 조그만 것만 해. 네 번째, 가장 취약의 조건. 양도 당시에 3억 원 넘으면 안 돼. 기준시가로 양도 시점에 3억 원 넘으면 인정 안 하겠다. 그러면 이때 집 가진 사람이 60% 내기 무서우니까 집도 사실 많이 가진 사람도 그 당시엔 있었고요. 그러니까 임대사업 등록을 막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조건이 뭐냐면 10년 세주고 10년 하루에 팔았다. 10년 하루 지나서 팔았다. 근데 10년 동안 강산도 변하는데 이 집값이 안 오른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서 기준시가가 3억 원이 넘었다. 그러면 이 당시 제도로는 60% 세금 내라는 의미예요. 이게 양도시 3억 원, 이 네 가지를 엔도 조건으로 충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도 60%는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이걸 했던 분들이, 이게 2003년에 나온 임대주택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게 노무현 정부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까지 흘러오죠. 그래서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청와대에 입성을 하면서 이 4개 조항 중에 뭐를 뜯어고치냐면 요거를 제일 먼저 뜯어고쳐요. 취득. 살 때 3억 원이 안 되면 팔 때는 얼마가 돼도 상관없다. 왜냐면 요거 워낙 악법 조항이니까. 그래 놓고 2008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퇴임하는 2012년인가요? 2012년까지 거의 4년 동안에 걸쳐서 이 조건을 무지하게 뜯어고칩니다. 몇 번? 8번 뜯어고쳐요. 맨날 신문 보고 인터넷 뉴스 보면 이것만 뜯어고친 내용만 나와. 그런데 이거 조건이 물론 이때도 까다롭지만 임기 내내 뜯어고쳤을 때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혜택이. 이걸 사람들이 하라고 하면. 그러면 이때 혜택이 뭐예요? 60% 안 매기고 일반 세율로 세금 때릴게. 세금 안 걷어간다는 소리는 죽어도 안 해. 세금은 악착같이 팔면 다 걷어가. 그런데 웃기는 얘기가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2009년이 있습니다. 2009년에 60%가 없어졌어. 아까 얘기했죠? 2009년 3월에 중과제도가 완화가 돼서 없어졌다고. 그러면 이게 그래서 왔는데 이 시점으로 와서 보니까 이 조건은 뭐 서울 시내 1호 이상이면 되고 뭐 5년 이상 세주면 되고 85가 아니라 149평방미터 면적도 넓어지고 뭐 그 취득 당시 가액도 뭐 6억 원 이상이면 되고 이렇게 조건은 무지하게 완화돼서 아무나 할 수 있게 해줬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팔면 세금 어떻게 되냐? 60 대신에 일반 세율로 내세요. 그래. 이미 없어졌잖아. 한시적으로 유예된. 예, 그러니까.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정부는 뭐라면, 없어진 거 아닙니다. 법에 살아있습니다. 법률에 살아있고 2년, 4년 계속 한시적으로 유예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유예기간이 끝나면 다시 이게 살아나면 그때 대비하면 그때보다 싼 거 아닙니까? 이게 정부가 하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현실에서 그 유예기간 내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 임대사업을 하든 안 하든 똑같은 세율로 세금 내잖아. 그러면 2003년부터 10년간 세 주려고 쎄빠지게 이러고 해온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팔 때 내는 양도세 세율은 똑같다. 그리고 과연 이게 2년 완화됐다가 살아났느냐. 2년 완화돼서 지금은 없애자고 그러고 있잖아. 결국 이렇게 완화하다가 없애자고 되어버렸으니까 2009년에 이게 없어진 거고 2009년 이후로는 임대사업자의 조건만 풀어준 거지 혜택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적으로 얘기하면 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했던 분은 사업자 등록을 다 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월세, 전세, 소득세 신고를 꼬박꼬박 했을 거 아닙니까? 다 오픈돼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있겠지만 대충 이러고 넘어가서 세무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간 분도 꽤 있어요. 국세청이 모든 것을 세원을 다 파악을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반대급부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전 정부의 끝난 시점이고
그렇다면은 6에서 35%의 일반 세율로 가면은 별 실익이 없으니까 이런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늘리려면 좀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 그게 뭐냐? 감면이다. 자, 다른 사람은 임대사업 등록을 안 했을 때는 세금을 일반 세율로 걷어가는데 이런 분들은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월세 주면서 국가에 세금도 많이 냈고 그러니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100%는 아니더라도 적당히 깎아주겠습니다. 이런 게 도입이 돼야 된다고 제가 작년까지 올 연초까지 무지하게 떠들었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번 8월달 대책에 뭐가 나왔다? 매입 임대사업자는 6년째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해가지고 최대 40%까지 일단 10% 더 해준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임대사업 등록을 안 한 분은 30%로 끝나는데 지금 등록을 해서 한 분은 일단 40% 정도 10% 더 공제한다는 거 하나 조금 미비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사업자는 소득세가 됐든 법인세가 됐든 이 세금을 20%를 깎아주겠다. 요게 나온 거예요, 요게. 일단 20%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 법제화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을 이렇게 되면 요것은 가장 제가 보기엔 엑기스제도예요. 그래서 다만 이것을 모든 임대사한테는 동원을 못하니까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신축이나 매입주택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시형 생활주택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신축 외에도 매입도 돼요.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되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을 짓는 대개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소형 임대사업자에 해당이 된다. 그분들한테는 이제 앞으로 이 양도세를 감면받는다는 것은 다른 일반 임대를 하는 분들하고의 가장 큰 차이가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책 중에서 쭉 읽어봤을 때 이 조항이 가장 그나마 정부가 조금 개방적으로 내놓은 게 아니냐. 그리고 요 20%가 만약에 요것 때문에 만약 공급량도 늘어나고 확대가 된다면 뭐 이 비율을 좀 더 높여줄 수도 있겠죠. 정부가 뭐 이 세수 때문에 뭐 그런 것보다는 과연 이게 약효가 있을는지 하고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전월세 쪽에서는 월세 소득 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임차인 위주의 제도인데 요거는 좀 더 유예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려면 공급자 위주로 좀 해줘야지 세입자 위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공급자 위주로 하려면 월세 소득 공제 때문에 지금도 집 안 짓겠다 하는 분도 많고 임대사업 소형으로 하시던 분들도 아이 치사해서 못 해먹어 뭐 이런 분도 많은 판에 그 혜택까지 세입자한테 더 주면 좀 공급자 입장에서 불리하지 않냐는 그 반대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마지막은 좀 유예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뭐 입법된 건 아니니까 연말에 이제 입법하는 과정에 또 논의가 나오겠죠. 다만 8월 달에는 우리가 임대사업 하실 때 이런 연역을 거쳐서 한 10년 이상 쭉 끌어온 건데 그동안 2009년도에 이렇게 됐던 게 요번에 이제 감면제도가 도입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싫던 좋던 해야 될 분들도 있잖아요. 어르신들 뭐 사시고 또 어른들 사는 집 뭐 팔고 아파트 가는 게 아니라 옥상에 사시면서 뭐 이렇게 뭐 월세 이렇게 원룸 투룸 관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신축업자들도 꼭 알고 장사를 하셔야 돼요. 신축업자들이 누구한테 팝니까? 다가구 단독 같은 거 통매매 나간다? 임대사업자한테 팔잖아. 결국 그거 사는 사람은 사서 세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축하시는 분들도 같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산연구소에서 하는 이 정기광자는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해서 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기수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름에 빼고 이제 겨울까지 또 꾸준히 가요. 그러니까 정규 수강을 하신 분은 그 다음 달에 리필을 한 번 더 들으면은 어느 정도 될 겁니다. 2시간에 뭐 전체적으로 설명이 됐나 몰라도 첫 시간에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교재 위주로 차근차근히 할 겁니다. 수강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어요.